책소리TV 소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하고 리뷰했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라는 책의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심리학자이자 심리 상담가로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베르벨 바르데츠키 독일이고요. 이분이 34년 동안,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까지 34년이었으니까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한 40년 가까이 넘게 됐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왔어요. 그리고 시민성 질환 전문병원에서 근무한 적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의 아픔이, 마음의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연구한 바를 많이 적용해서 치유하고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발견하고 저는 저자의 서문을 보고 바로 샀어요. 저자 서문을 보면 물론 뭐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책은 저자의 그 진심, 따뜻한 마음, 어떤 심리 상담가로서의 소명의식,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뭉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은 보지도 않고 그냥 사게 된 책인데 내용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많이 좀 정신적으로 편안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문을 포함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네, 프롤로그 제목은 세상이 당신을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고요. 나는 매일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는 맹수와 만난다. 그 맹수는 엄청나게 사나워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며 으르렁댄다. 결국 나는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지도 못한 채 첫 번째 상담을 마칠 때가 많다. 그 맹수의 이름은 열등감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한다. 멋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거나 아니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간다. 그들은 누군가 진심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꽁꽁 숨긴다. 그러나 맹수에게 몸을 맡기고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 정말 소중한 걸 잃을 수 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는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누구나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맹수를 길들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32년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게 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삶 곳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평생 동안 계속된다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는 폭언, 폭행, 학대, 버림받음 같은 심각한 사건이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감정이 상하는 모든 일들이 상처와 관련이 있다. 점심 먹으러 갈 사람이 없을 때, 반갑게 한 인사를 무시당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 몰래 회식을 갔을 때, 뒷말을 들었을 때,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아랫사람 취급을 당했을 때, 내가 성공시킨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 때,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믿고 싶겠지만, 상처받은 상황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상처를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기보다는 가능한 꽁꽁 감추고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에게 따지는 대신 모욕감을 끌어안고 혼자 괴로워하는 쪽을 선택한다. 감정을 터뜨려 버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가 끝장나 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외면하면 상처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발목을 잡히게 된다. 오늘도 책 한 스푼.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칭찬해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신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의 함정에 빠진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 열등감을 억누르고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지운다고 해서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던 재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열등감과 자신이 만든 거짓 자아 사이의 괴리감만 더 키워 더 상처받고 쉽게 실망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가 하면 열등감이 너무 심해 거짓 자아조차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단정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감정이 상하고 아주 작은 동기만 생겨도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 얼마 동안은 말을 붙일 수도 없다. 작은 일에 흥분하고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랑받는 사람을 질투하며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린다. 나의 내담자 중 한 명인 내기나는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치료를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한 번 더 만나 그 이유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녀가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지난번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우연히 다른 내담자와 마주쳤는데 한눈에 봐도 그녀가 기품 있고 아름답고 부유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내기나는 내가 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신경 써서 진료할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이제 다른 치료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다행히 그녀가 거북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덕분에 우리는 다시 만나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오래된 상처가 쌓이고 쌓여 자존감이 약화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만으로도 상처를 입는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무뚝뚝해져도 혹은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입술을 살짝만 내밀어도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 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받는 것이다. 마치 스타트 라인에 선 달리기 주자처럼 상처 입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 같다. 상대방의 아주 단순한 몸짓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의기소침해진다. 정작 상대방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언제 어떤 일이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지 몰라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눈치를 살피게 된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만 그것을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안정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도
한 번도 상처받을 일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다. 상처를 받았으나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와 열등감을 느끼는 나, 완벽해지고 싶은 나가 모두 내 마음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지금의 나를 스스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오늘도 책 한 스푼. 네, 다음 부분은 아까 그 시민성 질환 얘기했던 것과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소제목이 아픈 마음은 몸이 먼저 안다 있고요. 네, 읽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과 몸에 병이 나는 것은 언제나 깊은 관계가 있다.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플랜더스 던반은 야심이 강하고 경쟁심이 심하고 적대적인 사람은 심장마비에 잘 걸리고 감정 표현에 서툴고 내성적이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암에 잘 걸린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던반은 간병인 없이 비교적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9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의견 충돌이나 이별, 실직과 같은 난관에 봉착했을 때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오히려 태평했다.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늘 호기심을 갖고 뭔가를 발명하려고 하는 창조력이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탁월했다. 또 걱정거리는 빨리 털어버리고 삶을 즐겁게 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던반은 이런 특징들이 바로 100세 가까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다. 마음의 상처가 모두 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병의 진행 속도나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체의 건강 상태도 같고 성별도 나이도 몸무게도 똑같은 암 환자라고 해도 수술 후 회복 속도는 천차만별이다. 노화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라도 디펙 초프라는 사람은 왜 늙는가에서 인간의 연령을 시간적 연령, 생리적 연령, 심리적 연령 세 가지로 나누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늙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는 것, 외로움, 좌절감, 근심, 분노, 직업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노화를 부추기며 반대로 솔직하고 친구를 잘 사귀며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 직업에 대한 만족감, 경제적 안정감 같은 것들은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마음의 상처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스트레스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해 몸을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육체의 병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의 자가치료 행위일 때가 많다. 상처를 숨기고 말문을 닫아버린 사람의 억눌린 감정을 몸이 표현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프랭크 알렉산더는 신경성 고혈압, 신경성 두통, 기관지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성 피부염, 위궤양과 십이지궤양, 긴장성 대장염이 시민성 질환에 속한다고 발표했는데 사회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발병의 원인이 되거나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특히 높은 병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민성 질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고도의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질환들이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
내면의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위염, 두통, 복통, 여드름 같은 것들을 육체적 증상으로만 보고 어떤 마음의 갈등이 있는지 돌보지 않는다면 상처의 겉만 치료할 뿐 정작 썩어가는 뿌리는 내버려두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도 책 한 스푼. 엘린 랭어의 마음의 시계는 심리학 교수인 저자가 마음의 시간을 되돌림으로써 육체의 시간까지 되돌릴 수 있는가를 실험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인 8명을 20년 전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변화를 관찰한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것처럼 1959년의 풍경으로 가득 꾸며진 집에서 노인들은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장면을 흑백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1959년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옛날 노래를 듣고 옛날 영화를 보았다. 그리고 여느 50대, 60대처럼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요리와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며 일상을 보냈다. 그로부터 단 일주일 후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 체중이 늘고 시력과 청력, 악력이 향상되는 등 신체 나이가 20세 이상 젊어진 것이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던 노인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걷기 시작했으며 또 다른 노인은 미식축구 경기에 동참해 전력 달리기를 하기도 했다. 그 변화는 외모에도 영향을 끼쳤다. 노인들의 일주일 전후 사진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모두 일주일 후 사진을 더 젊은 시절의 모습일 거라고 예측한 것이다. 그들은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고 특별한 식이요법도 하지 않았다. 그저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50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 뿐이었다. 몸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소갈이하고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룬다면 결국엔 몸이 탈이 나게 돼 있다. 몸이 느끼는 통증을 잠재울 약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니까. 네, 낭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오늘도 자기 전에 책 한 스푼. 어떠세요?